지난달에 구글이 숨겨왔던 이 바드를 출시를 했죠.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고 5개월 만에 나온 건데 저는 그 잠재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완성도가 워낙 높았던 거죠.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다. 아니면 크게 손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공지능 자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글은 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 안에 꽁꽁 싸매고 봉인을 해놨을까? 이거부터 오늘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분이 스티브 잡스고요. 요분이 그 워즈니악이라고 한때 그 1970년대 해커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요 두 분이 애플의 공동 창업자죠. 그 애플에서 맡은 초기 역할은 잡스가 그 투자 유치하고 경영 쪽을 담당을 했고요. 이분이 애플의 그 초기 기술을 다 개발하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 이후로 그 잡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분은 그 상장하고 나서 한 5년 만에 회사를 퇴사를 하셨지만 지금도 실리콘밸리에서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라 많은 기업에서 초청도 받으시고 또 인덕이 워낙 좋아서 평판이 좋아요.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1980년에 애플이 상장을 할 때 그 초기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줘야 되는데 이거 못 준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 잡스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자기 주식 있잖아요. 거의 $10,000,000어치를 직원들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당시 환율이 이제 800원이라고 치더라도 1980년에 80억 원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재 엔지니어의 인덕까지 겸비한 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구글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갤럭시 폰 이런 거 이제 받은 걸로 소소하게 이제 자랑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샤오미 같은 데 가서 야, 니네 제품이 짱이야. 엄청 좋다. 세계적으로 니네 성공할 거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칭찬도 아끼지 않는 분이라 IT 기업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후원을 하는 이 비영리 단체에서 챗GPT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5월 달에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50% 이상의 AI 개발자가 10% 이상의 확률로 인간은 멸종할 것이다. AI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든 게 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50%의 항공기 엔지니어가 10%의 확률로 이런 사고 때문에 모두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비행기 우리가 개발한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AI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문을 출간하고 있는 구글 입장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은 2016년에 그 알파고로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구글이 인공지능의 대명사가 됐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글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저놈들 결국에는 저것들이 터미네이터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들 째려보기 시작하니까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출시한다는 건 구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바드의 출시가 늦어졌던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뭐 경제적인 관점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백화점 같은 데를 가면 이런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예를 들면 진짜 애기 옷 하나만 사갖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백화점을 갔다가 이런 거 보면서 서 있다 보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백화점에서 밥도 먹고 카페도 좀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내 손에는 쇼핑백이 묵직하게 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광고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글 입장에서 보면 10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3줄로 요약해서 10초 만에 끝낸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를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바드한테 한번 물어보고 바로 튀어나가게 되면 구글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구글은 바드를 출시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1919년도에 뉴욕타임즈에서 깐 내용인데 구글이 1999년부터 2019년에 오기까지 수집하는 개인정보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만큼이 밑에 더 있어요. 제가 이제 너무 많아서 잘랐는데 99년도에는 4개밖에 수집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여기 수집하는 내용을 보면 뭐 전화번호, 결제정보 이런 거 말고도 제가 검색하는 용어, 어떤 비디오를 보는지 그리고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집을 많이 하다 보니 구글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구글이 생성형 AI를 출시한다? 가뜩이나 지금도 개인정보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역풍이 세게 오면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여기서도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지금 오픈 AI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미국 상무부도 규정 마련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이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들도 AI에 의해 구동되는 챗GPT를 단속하겠다. 사용을 금지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삼성이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뭐 내년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직원들이 이 전략에 대한 회의 내용을 챗GPT에 넣어가지고 야 뭐 한 페이지로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삼성의 회의록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대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TSMC의 직원이 삼성의 새로운 전략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회의록 내용이 그대로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챗GPT를 함부로 썼다가는 해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직원들을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AI의 대표인 이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인터내셔널 굿윌 투어를 하고 있다. 국제적인 친선 투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 정치권에서 워낙 챗GPT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정치권에다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인 이분이 가야 되는데 뭐 투자자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샘 알트만이 대신 총대를 메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AI를 공동 창립한 일론 머스크의 뭐 입장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이름을 오픈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게 오픈소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난 논프라핏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구글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오픈이 아니고 클로즈가 됐고 논프라핏이 아니고 맥시멈 프라핏이 됐다. 그리고 구글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 역풍 그리고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바들을 봉인해 놓을 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광고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게 인터넷 기업들의 그 트래픽 양을 지금 순위별로 기재를 해놓은 건데 트래픽이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플랫폼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라서 광고 매출하고 정확히 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출시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챗GPT가 17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치고 올라오면 당연히 상위 기업들인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같은 기업들은 광고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챗GPT의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미국 시총 2위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광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목적이 광고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류 시간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똑같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더 키워서 가져오지는 못할 망정 전체 시장 크기가 줄어들면서 같이 자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엉뚱한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MS가 이 챗GPT에 왜 15조 원이나 투자를 한 거냐? 진짜 목적이 뭐냐? 이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터넷만 돌릴 수 있는 웹브라우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굴릴 수 있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MS 입장에서는 이 크롬이 굉장히 암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아이폰이 나온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는 다음 편에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